지금 맨 상단에 이름이 작성된 코디네이터 분이 가장 주민들과 밀접한 이제 소통을 하실 거기 때문에 여기 코디네이터 선생님부터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시발력 코디네이터 김희경이고요. 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시나리오 막내 최진실이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제가 앞으로 교육 진행을 맡은 시나리오 추진단의 이혜란이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많은 지자체들이 로컬 푸드나 푸드 플랜을 주제로 했어요. 이 당시에 문재인 정부가 딱 들어서고 나서 농림부 정책 중에 푸드 플랜이 있었거든요. 근데 푸드 플랜과 관련된 지원 예산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지자체들이 신활력 사업을 연결해서 로컬 푸드 플랜을 같이 가겠다 뭐 이렇게 한 거죠. 그래서 뭐 여주시도 이렇게 갔고 평창도 이렇게 갔고 뭐 이렇게 로컬 푸드로 또는 푸드 플랜으로 간 지역 상주도 이렇게 갔고 이런 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하지만 이제 제천시는 조금 더 특이한 걸 했죠. 아까 말씀드린 영월군인데요. 아무튼 탄광촌을 박물관의 도시로 바꾸겠다, 문화도시로 바꾸겠다 이렇게 한 거죠. 그래서 굉장히 많은 박물관을 만들어서 성과가 없는 줄 알았어요. 근데 이 박물관 중에 살아남은 박물관들이 박물관 뭐 협회과 협의회를 만들었고, 그래서 박물관에 한우 하시는 협동조합하고 연결을 해서 박물관 입장료를 내면 한우가 DC가 됩니다. 식당에서. 뭐 이런 것들을 만들어가면서 성과가 아예 없진 않았다. 지역사회와 연계하면서 지역 발전을 도모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는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민간을 남기는 방식을 전문가들이 고민해서 이렇게 제안을 했어요. 신활역에는 추진위원회가 있어야 된다. 이 추진위원회는 지역 대표성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옛날 추진위원회하고는 달라요. 옛날 추진위원회는 한우 가지고 뭐 하겠다 그러면 한우 키우시는 분들이 추진위원회 소속이었어요. 그래서 우리들을 위해서 돈을 지원해줘. 그러니까 막 사업 제안을 하고 도움이 되는 사업을 본인이 돈을 받아갔거든요. 신활역은 아예 다릅니다. 이해관계가 있으면 안 돼요. 지역 대표성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 신활역 추진위원회가 사업단을 만들면 행정이 예산을 지원하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3자가 평등한 관계로 이걸 사업을 진행하도록 그렇게 구조화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지역이 안 그렇죠. 대부분 지역은 누가 갑이에요? 행정이 갑이죠. 네. 하지만 구조는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행정이 독단적으로 할 수도 없고 사업단에서 추진위원회 의견을 받아서 추진위원회가 마치 의회처럼 기능합니다. 사업계획이나 예산계획을 하면 거기서 꽝꽝 두드려야 행정은 돈을 쓸 수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의견을 받아서 사업비를 집행할 수 있는 구조로 지금 이 사업은 추진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슬라이드를 이제 신활역 사업을 막 추진하려고 하는 분들한테 행정은 어떤 준비를 해야 되고 추진위원회는 어떤 준비를 해야 되고 사업단은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는지 이런 걸 설명하는 슬라이드인데요. 또 예비계획 단계, 기본계획 단계, 시행 단계 이런 거에 따라 다 이슈가 조금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뭐 제천은 다 지나가고 시행 단계 이슈만 남아 있는 거죠. 시행 단계 이슈가 뭐냐면 일단 공공성과 공정성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느냐 아닙니다. 특별한 사람들한테만 이 사업의 혜택이 가고 있는 건 아닙니다. 혹시 더 취약한 계층들한테 도움이 되도록 설계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은 게 아닌가 뭐 이런 거가 이제 주요 이슈고요. 행정은 민간 협력 체계를 인정하고 그 시스템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가, 행정이 마음대로 이 사업을 이렇게 바꾸고 저렇게 바꾸고 그러고 있지 않는가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추진위원회는 향후 이 조직을 이 사업이 끝나더라도 남기게 돼 있습니다. 사회적협동조합이 되든 사단법인이 되든 그래서 계속적으로 농촌지역에서 이 일을 하도록 돼 있는데 그런 준비를 추진위원회에서 지역의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만들어가고 있는가, 그 다음에 추진단은 그러한 조직 준비를 하고 있는가 하는 거가 시행 단계의 주요 이슈입니다. 지금 제천의 사업단도 그 준비를 안 하고 있다가 지금 해야지 되는 거죠. 일단 상주의 예를 보면 상주다움이라고 하는 그때 전담부서가 있었고요. 농정과가 있었고요.
그러면서 시민 조직을 좀 확대했어요. 그래서 먹거리 자치 대화마당이라는 걸 만들면서 농민도 들어오고 소비자도 들어오고 이러면서 일종의 푸드 플랜 쪽으로 가자 이렇게 했던 거죠. 그러면서 기본 계획 용역팀이 정해지니까 그 용역팀하고 사업 계획을 만들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면서 신한력 행정위원회를 만들었고 여러 부서가 이제 들어와야 되잖아요. 예를 들면 이제 학교급식 지원하는 부서도 들어와야 되고 당연히 농정과는 들어오는 거고요. 기술센터도 들어와야 되고 뭐 그래서 관련돼 있는 복지 쪽도 들어와야 되고 그래서 협의회를 만들었고 이제 민관 위탁을 통해서 신한력 사업단이 만들어진 거죠. 그리고 정식적으로 이 신한력 사업단을 운영하는 추진위원회가 만들어진 겁니다. 이러면서 이제 사업비를 받아서 마지막 모습은 이 행정은 상주시 푸드플랜 행정협의회가 되고 여기는 푸드 종합지원센터가 사업단이 발전해서 가고 상주시 먹거리자치연대라고 하는 배후의 큰 시민단체가 만들어지는 거가 전체 마스터 플랜이었어요. 자, 이런 그 조직으로 남아서 계속 그 분야의 활동을 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건 액션 그룹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신한력 사업의 지원을 받아서 주민들이 스스로 어떤 사업을 하는 요 단위를 액션 그룹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천시는 3기에 걸쳐서 액션 그룹들을 육성했어요. 그리고 지금 3기의 마지막 단계에 지금 지원을 해서 지금 액션 그룹들이 사업을 지금 성장시키고 있는데요. 이 액션 그룹들이 창업을 하고 이 사업을 하면서 이제 법인화를 하게 되면 영리법인이 될 수도 있고요. 비영리법인이 될 수도 있고 뭐 우리는 그냥 좋은 일 할 거야 그러면 비영리 민간단체로 그대로 남아있어도 됩니다. 하지만 이런 액션 그룹들이 사업단하고 긴밀한 관계를 가지면서 농촌 지역의 발전을 견인해라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영리 조직 같은 경우에는 지원을 받아서 수익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사업단의 일정 부분의 수익을 쉐어할 수 있도록 협약을 해서 할 수 있도록 사업단이 경제적인 수익을 얻으면서 자립할 수 있겠죠. 뭐 그런 것들이 지금 이루어져야 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사업단이 액션그룹 법인하고 지원받은 것을 홀라당 지원만 받고 나 돈 벌 거야 이러면 안 되는 거죠. 공공자금을 지원받았기 때문에 또 공공적인 목적을 달성할 수 있게끔 번 돈을 다시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만들어져야 되고요. 그런 시스템이 만들어질 때 주식회사 협동조합, 뭐 비영리조직 모두 다 정관이나 아니면 뭐 사업 계획상에 이걸 명시하면서 이거가 의무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해야지 됩니다. 4개 사업이 중심으로 돌아갑니다. 첫 번째 사업은 액션 그룹을 육성하는 겁니다. 그래서 꼭 주제에 맞지 않더라도 다양한 액션 그룹들을 창업시키고 또 그 주제에 수렴하게끔 봐야 되는 거죠. 제가 주제라고 말씀드린 건 신한력 사업에서 목표로 하고 하는 특화된 사업 분야가 있습니다. 아까 여주시 같은 데가 로컬푸드죠. 그러면 그 놈도 육성해야 되죠. 그게 이쪽의 액션 그룹, 하나는 전략 사업이라고 여기 표현되어 있는 그 놈을 계속 육성시키면서 가야 돼요. 한쪽은 사업단이 자립해야 됩니다. 아까 조직을 만들어서 자립해야 되고 한쪽은 하드웨어를 만들거든요. 시설을 만들거든요. 그것들이 만들어져야 됩니다. 이게 한 꼭지점에서 이 사업이 끝났을 때 만나야 되죠. 그래서 전략 사업의 사업 공간이 그 하드웨어에 만들어져야 되고 액션 그룹들이 쓸 수 있는 사무실 또는 뭔가 필요한 공간, 뭐 가공해야 된다면 가공 공간 이런 것들도 거기 만들어져야 되고 또 자립한 사업단이 거기 입주해야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4가지가 잘 설계돼서 맨 마지막에 이 꼭지점에서 만나야 돼요. 그런데 작년에 제가 심의하러 왔더니 전략 사업을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리고 사업단이 어떻게 자립해야 될지 방향도 안 정해져서 올해 이제 막 서둘러 지금 전략 사업을 하고 있는 거죠. 제천시의 전략 사업이 도농순환이었어요. 그런데 액션 그룹은 많이 육성했는데 도농순환과 관련된 일을 시작하진 않은 거죠. 그 첫 번째가 오늘인 셈이에요. 그래서 남아있는 기간 동안 도농순환과 관련된 일을 지금 마무리하려고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작년에라도 시작했으면 조금 좋았는데 지금 좀 애를 많이 쓰고 있네요. 자, 도농순환이 필요한 이유가 뭘까인데요. 지역경제 현실이에요. 지금 보면 제가 서천에 조금 살았거든요. 이 서천에 자전거 가게인데요.
이 자전거 가게에서 우리의 자전거를 고쳤어요. 그런데 고치는데 자전거 가게 아저씨가 투덜투덜 대더라고요. 왜 그러나 그랬더니 너 우리 가게에서 자전거 안 사는 사람 아니야? 이거죠. 근데 보통 다 그렇잖아요. 그냥 딴 아무 자전거에 가서도 바람 넣고 고치잖아요. 공짜로도. 뭐 간단한 수리는요. 그래서 왜 저러시나 봤더니 서천읍에 있는 분들이 20분 거리에 있는 군산 이마트에 가서 자전거 사고 그래요. 그리고 공짜로 여기서 다 고쳐달라고 하는 거죠. 지역 경제는 이렇게 변했습니다. 굉장히 많은 지출을 인근 도시에서 하고 있는 거죠. 습니다. 군청은. 그럼 주민들은 1,700만 원씩 받을 수 있어요. 4인 가족이면 7천만 원입니다. 그냥 먹고 살죠, 그죠? 네, 이렇게 많은 예산을 우리 지역에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방 소멸되는 기금이 아니라 이 예산을 잘 써도 무언가 다른 일을 만들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의 관점은 이렇습니다. 밖에서 돈을 벌어와야 된다. 이게 관점이라는 거죠. 그래서 농촌 관광을 하는 마을에 저렇게 벽화를 그려요. 저기 사는, 저 집에 사는 할머니한테 도움이 되나요? 한겨울에 오돌오돌 떨고 주무시는데 아무런 도움이 안 되죠. 네.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 둔감하다는 겁니다. 우리 내부를 들여다보지 않는다는 거죠. 일단 내부를 조금 더 들여다보고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돈을 쓰면 좋겠다는 거죠. 네. 극단적인 사례는 이렇습니다. 무주군인데요. 태권도 공원이 있습니다. 근데 읍내랑 멀리 떨어져 있어서 외국 사람들도 많이 오는데 태권도 공원에 왔다가 다 전주로 와요. 읍내로 끌어들여야 된다. 그래서 기획한 거가 읍내에서 보이는 산 위에 로버트 태권부의 동상을 짓겠답니다. 황당하죠. 이거 지으면 올까요? 이렇게 온 사람은 돈을 쓸까요? 이런 확정된 사실이 없는데 이런 거 만들겠다고 하죠. 환경단체에서 반대해서 무산되기는 했습니다. 여하튼 이런 일들이 흔하게 일어난다. 우리는 오히려 내부를 들여다보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사실은 아까 제가 농촌 마을 컨설팅을 했을 때 첫 번째 컨설팅하는 마을이 화천에 있는 용울이라고 하는 마을인데요. 이 마을은 제가 컨설팅을 해서 상금을 2억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장님이 저한테 그 상금을 어떻게 쓰겠냐고 제가 물어보니까 이렇게 답을 하셨거든요. 우리 마을 아이들은 학비 걱정 없이 학교 다니게 하겠다. 그래서 이 돈을 가지고 장학기금을 만들겠다는 거예요. 밖에서 돈 버는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지역에 어려운 아이들이 많으니 이걸 장학기금으로 만들어서 학교 보내게 하겠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내부를 들여다봤다 이겁니다. 그런데 그 소리를 화천군수가 들어와요. 그런데 제가 반대했어요. 왜 반대했냐면 이 마을에 어르신들 반 이상이 공부가르칠 아이가 없어요. 다 키웠거든요. 그럼 그분들끼리 싸울 거 아니에요. 이장님은 중학생 다녀서 둘이나 있었고 이거 큰일 납니다. 막 이랬어요. 이장님이 어르신을 찾아다녔더니 그 어르신들이 다 찬성하셨어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들은 화천군수가 어르신들한테 물어봐라 뭐 필요한지. 그러니까 또 경로당 지어달라고 했죠. 그래서 추가적으로 1억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경로당을 멋진 한옥으로 짓게 됐죠. 사실은 내부를 들여다보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우리는 지금 내부를 자꾸 들여다보지 않죠. 그래서 자꾸 자원만 찾아요. 야, 이 찾죠, 그죠? 그게 아니라 내부에 문제가 없는지, 내부의 주민들이 무엇이 필요한지 이걸 들여다보는 거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네, 전주 한옥마을 같은 경우도 예전엔 사람들이 많이 오지 않았으나 사람들이 많이 오면서 이렇게 도시계획을 변경해서 일방통행으로 바꾸고 잘 가꿨어요. 그러고 났더니 이제 이런 것만 생겨요. 전주가 전주 한옥마을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가장 한국다운 관광지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가장 중심가에 가장 오래 사업하고 있는 게 파리바게트입니다. 가장 한국다운가요? 네. 이런 일들이 우리 흔하게 생긴다는 거죠. 내부를 조금 더 들여다봐야 될 것 같고요. 농촌 마을을 제가 컨설팅하다가 10년쯤 하다가 내가 이거 계속하는 게 좋을까 이 고민을 했는데 처음에 농촌 마을 컨설팅하면 이장님이 이렇게 트럭 타고 다니실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이 마을이 일을 잘한다는 소식을 듣고 제가 어디 강의를 갔는데 시간표를 보니까 이 이장님이 제 뒷강의를 하시는 거예요. 선진마을 지도자 강사가 되신 거죠. 그래서 오래간만에 이장님 얼굴 보고 인사해야 되겠다 현관에서 기다렸어요. 전 트럭 타고 오실 줄 알았거든요. 그랬더니 이걸 타고 오시네요.
돈을 버신 거죠. 그래서 돈을 나중에 더 벌었다고 해서 뭐 하셨어요? 그때 도시 아파트를 사시더라고요. 정부의 지원을 받아서 농촌 마을 만들기 위해서 돈을 벌었잖아요. 그럼 그 돈은 어디에 쓰여야 돼요? 마을에 다시 쓰여야 되죠. 적어도 농촌 지역에 다시 쓰여야 되죠. 근데 이 돈은 도시로 가고 없다는 거예요. 이러면 농촌은 아무것도 변하지 않습니다. 해서 이제 완주에 가서 커뮤니티 비즈니스 뭐 이런 것들을 하게 된 거죠. 제 막내딸인데요. 이제 다 성인이 됐죠. 박물관에서 있는 사진을 얼른 찍었는데요. 돈, 우리나라 말입니다. 한자가 없어요. 어디서부터 유래됐을까요? 돈. 돈이다. 맞습니다. 돌고 돌아서 돈입니다. 그런데 제가 목감기가 들어서 죄송합니다. 지금 돈이 돌지 않는다는 거죠. 도시적으로 가고 작은 도시의 돈은 큰 도시로 가고 큰 도시의 돈은 서울로 가죠. 서울에 있는 돈이 다시 농촌으로 돌아오면 좋으나 그 비율은 높지 않고요. 어디로 갔을까요? 서울에 모인 돈은? 미국으로 갔어요. 맞습니다. 뉴욕에 가 있겠죠. 이렇게 돈이 일방적으로 흘러가고 있는 겁니다. 이걸 순환시켜보자 라고 하는 거가 요즘 나오고 있는 얘기죠. 제가 일본을 방문했었는데요. 일본의 공무원이 발표한 자료예요. 히가시오미라고 하는 시의 공무원이 발표한 자료인데 요거가 1년 동안 지역이 벌어들인 돈이에요. 그 돈이 어디로 분배됐나를 추적했고요. 그 돈이 밖으로 들어간 거와 안으로 온 거를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의 경제정책의 목표가 밖에 의존하고 있던 걸 덜 의존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역 경제 순환을 더 많이 시키는 방식으로 지역 경제 정책을 쓰고 있어요. 이 가계부를 쓰는 지자체가 우리나라에 하나도 없습니다. 유일하게 계산하는 건 GRDP, 밖에서 들어오는 돈만 계산하는 거죠. 그러면 잘한다고 박수 치는 겁니다. 축제하면 관광객 몇 명 왔다 박수 치는 거죠. 하지만 그 돈이 얼마가 빠져나갔는지 우린 모른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마이너스가 돼도 모른다는 거죠. 그 축제를 하면서 유명한 연예인 데리고 오면 몇 억씩 줄 거 아니에요? 지역에 얼마가 나왔는지 모릅니다. 이게 지금 지역경제 문제이죠. 그거를 개선하려면 제도를 바꿔야 돼요. 지역 지자체의 성과 지표를 바꿔야 돼요. 그것까지는 못하지만 그냥 우리가 지역경제를 많이 순환시켜보자 라는 거죠. 지역에서 필요한 거 지역에서 생산하면 순환되거든요. 유출하는 분야입니다. 열심히 교육시켜서 서울로 대학 보내면 돌아오나요? 안 돌아오죠. 그렇게 투자한 비용 지역으로 돌아오지 않는 겁니다. 이런 말 아시나요? 못난 소나무가 산을 지킨다. 대학도 못 가고 이런 친구들이 지역에 나가서 지역을 지키고 있었잖아요. 그 친구들이 못난 게 아니죠, 그죠? 못난 게 아닙니다. 네, 그 친구들 때문에 지금 지역은 농촌 지역은 특히 아직도 농사짓는 분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지역의 청소년들이 지역에서도 행복하게 살 수 있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인지하고 남을 수 있게 하는 교육이 필요한 거죠. 특히 농촌 지역의 어려운 의료, 보건 이런 것들을 위해서 의료 사회적 협동조합을 만들기도 하고 사회적 농업을 통해서 장애인들을 돌보기도 하고 이런 것들도 다른 지역에 의지하거나 다른 지역에 있는 전문가한테 의지하는 게 아니라 지역 주민들이 스스로 특히 농사를 짓고 있는 분들이 스스로 이런 일들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도농순환과 관련해서 흔히 쓰던 말은 도농교류입니다. 도시와 농촌이 교류하자라고 하는 건데요. 1990년대 이제 교류가 시작이 돼서 직거래 하시는 농민들이 직거래 유기농 하시는 분들이 직거래를 시작하기도 했고 이런 분들이 농촌 체험을 하고 또 농촌에서의 환경 캠프 이런 것들이 일어났습니다. 또 농촌 유학도 시범적으로 시작했고 귀농 운동도 생겼죠. 2000년대는 이런 것들을 정책적으로 받아 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많은 일들이 정책으로 만들어지고 또 지원도 하게 되니까 활성화됐죠. 2010년대는 이거 이외에 조금 더 다양한 방식으로 온라인 직거래, 테마형 직거래 장터, 마르쉐 같은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또 농가날 중간지원조직 방문하겠다고 저한테 와서 뭘 도와드릴까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우리가 거지냐고. 당신도 도울 필요 없다고. 니네들보다 우리가 사회적 경제 더 많이 발전했고 너희들 필요한 거 없는지 먼저 얘기하라고.
그랬더니 과장이 나를 한참 쳐다보더라고요. 네, 이게 일반적인 인식입니다. 후속 사업으로 서울시 상생상회라는 걸 만들었어요. 안국동에. 그 당시 제가 서울시의 무슨 위원회 위원장이어서 개소식 축사를 하러 갔거든요. 늘 갔더니 농민들이 맨 뒤에 앉아 있는 거예요. 상생상회의 주인공 누구예요? 농민이어야죠. 맨 뒤에 앉아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라고 했죠. 네, 이런 말을 했습니다. 농촌이 없는 도시는 허망합니다. 도시는 농촌의 토지와 농민의 고된 노동을 기반으로 발전했고 지금도 하루도 버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주인은 농민입니다. 이런 말을 했는데요. 자, 아무튼 그런 입장에서 우리는 도농 순환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실 도시에 많은 것과 농촌에 많은 게 다릅니다. 사실 도시는요, 농산물은 없고요, 문화, 예술, 교육, 각종 서비스가 많죠. 그리고 공간이 부족합니다. 도시는요. 근데 농촌은 문화, 예술, 교육, 서비스 이런 거 적고 농산물이 많죠, 그죠? 그리고 공간도 막 남아요. 근데 사람이 없습니다. 이 공간을 운영할. 서로가 있고 없는 거를 서로 나누면 서로가 발전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 해볼 수도 있잖아요. 그 일을 해보자는 거죠. 그럼 돈도 별로 안 든다. 서로 있는 걸 나누는 거니까 새로 만들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해보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죠. 사실 먹거리 같은 경우도 기존의 시장 체계가 이렇지만 도농순환이라고 하는 사업을 통해서 새로운 사업들을 만들어내면, 예를 들어 공공급식, 로컬푸드, 식량복지 이런 유형의 사업을 만들어내면 취약계층들을 도와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사회 정의에도 부합하죠. 이런 일들을 도시와 농촌이 조금만 연대하면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죠. 이걸 제가 사회적 축척법이라고 부릅니다. 도시와 농촌은 물리적 거리가 길지만 정서적으로 가까워지면 이런 일들이 잘 일어날 수 있다. 그래서 지도를 접는 게 축지법이잖아요. 땅을 접는 게 접으면 된다. 도시와 농촌의 거리를 사회적으로 가깝게 한다라고 하는 뜻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제천 로컬 플래너, 도농순환 전문가가 이 농촌과 사회적 거리를 줄이는 그런 역할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를 의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농촌에 필요한 것, 도시에 필요한 것, 그 농촌에서 가져오면 되고 농촌은 도시에서 가져오면 되는데 그걸 연결시키고 기획할 사람이 없으니 그런 사람을 양성해서 이 거리를 줄여서 이런 일들이 원활하게 조금 일어나게 해보자 라고 하는 거가 이 교육과정의 목표인 거죠. 이름을 바꿀 걸 그랬네요. 축지법 활동가 뭐 이렇게 바꿀 걸 그랬네요.